안녕하세요. 좋은법 알림이 임혜자의 야단법석 인사드립니다. 이달의 좋은 법안은 K정책금융연구소 전문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뜨거운 논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달의 좋은 법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첫날은 정성호 의원이, 둘째 날은 박정 의원이 각각 1호 법안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특별법에 예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들께 먼저 인사 나누고 들어갈게요. 네, 저는 판문점이 있는 경기 파주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파주시 을이면 굉장히 보수 텃밭이고 민주당에서 당선되기 굉장히 힘든 지역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창단된 지 한 69년이네요. 네, 그런데 61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파주에서 당선됐습니다. 처음으로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근데 한 번만 되신 게 아니라 20대, 21대, 22대 내리 3선 되신 거잖아요. 와, 3선이면 저는 3선 짜장, 짬뽕은 먹어봤어도 3선 국회의원 너무 꿈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 2004년도 17대부터 시작했어요. 17대 떨어지고 네네네. 18대 때는 중국 가서 사업 및 또 공부를 했고 네네. 또 19대 때 또 떨어지고 아, 네. 앞에 떨어지는 역사가 많이 네. 있습니다. 축적의 네. 힘인 것 같아요. 네. 그 승리의 비결이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슬로우 앤 스테디 윈즈 더 레이스라고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꾸준한 게 네. 중요하고 제가 에피소드로 19대 때 떨어졌을 때는 4년 동안 내내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구 주민이 주시는 술 한 방울도 안 버리고 다 마셨습니다. 땡크로리로 아마 소주 하나는 마셨을 정도로. 그래서 근데도 이렇게 피부가 있었습니다. 고우세요. 예.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이달의 좋은 법으로 뽑힌 박정 의원님의 22대 국회 1호 법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경기 북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접경 지역이 많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 53년에 우리 분단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한 70년 동안을 계속 수도권 정비 네네. 계획법이라든지 네. 또 상수원 보호구역, 네네. 또 개발제한구역, 네. 또 특히나 군사시설이 많아서 네.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2중, 3중으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네. 발전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 교육, 주거, 뭐 여러 가지 교육까지 규제가 굉장히 많네요. 예, 그래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한마디 딱 말씀드리면 경기 남부와 북부의 차이를 본다면 네. 경기 남부가 GRDP 1인당 2,400만 원 정도 돼요. 네네. 지금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남쪽은 4,2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네. 2배 차이 아, 네네.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발전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고 특히 중요한 것이 수도권 정비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도권에 묶여 있으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법이라고 하는 그 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규제 규제 샌드박스. 샌드박스라는 법을 통해서 네네. 지방은 특화 사업들을 해낼 수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많이 지역 소멸을 막아가고 있는데 네. 이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도 하나 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하고 네. 또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할 필요가 있고 네. 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5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네. 0.5씩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있는데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네. 북쪽이 면적도
경기도의 42%일 뿐더러 네네. 또 인구도 아, 면적은 남부보다 훨씬 아니요, 넓지는 않은데 전체 네. 42%가 10개 네. 10개 시군이 42%를 차지하고 네네. 있고요. 여기를 그래서 발전을 시키면 네.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우리 네. 지역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네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가 네네. 있거든요. 또 네. 다른 이유가 지리적 여건상 네. 앞으로 통일도 대비하고 또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후 남북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네네. 개선해 나가고 평화를 유지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필요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법으로 뽑힌 거 보고 이게 너무 경기도 관련된 국한시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법이 처음 논의가 된 게 그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도지사 취임하시고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연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 경기도 의원님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고 계신가요? 이 법이 나온 배경은 사실은 네네. 이 경기 남북도에 대한 얘기는 80년대 후반부터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37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7대 떨어졌을 때도 네. 이 북도 설치에 대한 간사를 맡아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거는 김동연 네, 지사님이지만 특별자치도라는 네네. 이름이 됐고 네. 그전엔 단순하게 남북도로 나누자는 거였고 네네. 특별자치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이제 김동연 지사가 네네네.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본인 경기도지사 나갈 때 네. 공약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경기 북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도에 대한 것에 80% 네. 그리고 또 주한미군 공여지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 역시 79.6%니까 거의 80%죠. 네네. 이런 것들이 꽉 이렇게 막혀 있어요. 네. 재정 자립도로 보면은 우리 경기 북부는 39.9%거든요. 네. 그런데 남쪽만 보게 되면 55.8%예요. 아, 전체적으로 토탈로 볼 게 아니라 예, 계속 그렇습니다. 남부와 예. 북부를 나눠서 예,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들여다보면 GRDP도 격차가 네네. 크고 이렇게 재정 자립도도 달라요. 네네. 그리고 세수는 한 18% 정도가 북쪽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 규모로는 한 15.8%.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RDP가 낮고 사업체 수도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네네.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네.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시니까 훨씬 더 그거를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어요. 예, 경기도 인구가 지금 1,400만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하게 되면 360만입니다. 그래서 네. 두 개로 나누더라도 경기 남부가 제일 큰 광역 네. 단체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그리고 네. 이 경기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에 대한 경쟁력도 있을 뿐더러 네.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또 특히 DMZ만 보더라도 209조 정도의 브랜드 가치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삼성전자가 111조 정도 네. 되니까 거의 2배의 브랜드 네, 가치가 네.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네, 네. 충분히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북부 꼭 필요한. 특별자치도 만들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네. 거죠. 예. 그런데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지금 이제 전 대표시네요. 지난 3월 총선 기간에 의정부를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경기도 인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4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필요한 기반 시설과 충분한 산업 경제 기반 그리고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산업 경제 기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밖에 안 되고 사업체 수도 네네. 재정적 취약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한 70년 동안을 이런 상태로 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이라도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져야지만 반전의 계기를 갖지 네. 이렇게 상태로 계속 놔두면 계속 네. 그 북쪽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남쪽과 북쪽을 비교했을 때 남쪽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관한 것들도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또 AI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쪽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산업인데 그쪽은 계속적으로 네. 개발되고 있고 북쪽은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네. 그 재정적 건전성이 좋아질 리가 없고요. 한 10여 년 전에는 경기 북도를 따로 봤을 때 재정 자립도가 한 차이가 10, 굉장히 크죠. 12였습니다. 12. 네. 근데 현재는 17입니다. 아, 네.
경기북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18개가 되잖아요. 근데 네. 17이에요. 전라남도를 빼고 다음으로 낮은 수준. 그러니까 네. 계속적으로 안 그 좋아지고 정도까지 차이가 그렇습니다. 크네요. 10년 전 12인데 지금 17이라 네.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남쪽에서 계속 지원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요. 이제 걱정하는 것은 남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그 북부에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요. 근데 네네.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면 그게 네. 1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8천억을 지원을 받는데 경기 네. 남부로부터 받지 않고 2천억이 더 이익이고 네. 경기 남부도 그 8천억 네. 북부에 줄 필요가 없으니까 남부는 또 그만큼 더 정말 좋은 데 예결위원장님답습니다. 쓰고. 네, 그래서 이게 소위 남는 장사입니다. 밑드는 장사가 네, 아니고. 예. 아니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경기 북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경기 남부 지역 재정으로 북부를 지원한다. 북부가 현 상태로 근데 분도를 해버릴 경우에 연간 약 1조 2천억 원 정도 재정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무원 일자리라든가 정치인 자리는 늘어날지 몰라도 경기 북부 주민들한테는 손실이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예결위원장님을 모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쪽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 네. 논리로 많이들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래도 부족하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네, 면세점을 만들어서 해서 한 2천억 정도의 네. 그 수익을 올려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특별하게 혜택이 있죠. 그렇죠. 네. DMZ 쪽으로 오게 되면 네. 들어갔다 나오면 네. 일시적으로 그런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또 규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네. 풀리게 되면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보더라도 네. 80%인데 한 그래서 50%만 그걸 풀어주면 네, 거기서도 네. 한 1조 2천억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네. 규제를 풀면서의 네. 개발 행위를 통한 네.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거의 법인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네, 네. 지방세들의 세수가 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로부터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방법도 교부세. 있고 네. 예,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법을 일부에서는 또 지역 균형 발전과는 또 상반되는 법안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기도가 이제 한반도 면적의 한 1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드넓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9개 도 중에서 가장 많은 1,400만 명 이렇게 밀집돼 있고 또 신도시 개발이다 뭐다 해서 수도권 집중이 이제 심한데 만약에 이 법을 통과가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를 느끼지만 역차별받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네, 네, 이유로 네. 그래서 GRDP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지방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보로 희생한 지역은 계속 희생하라는 거냐? 네네. 그거는 그 논리 안 맞죠. 우리가 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풀든지 뭘 해서 네.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명칭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평화놀이 네네. 때문에 뭐 네네네. 있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근데 그거는 네. 이제 나중에 네. 법안이 통과되고 결정할 네네. 때는 언제 바꿀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그건 이제 순서가 그 순서는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네네.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북쪽에 경기 북도가 되든 뭐든 이름을 네. 특별하게 붙여서 수도권에서 좀 빼줘야 됩니다. 여기는. 네네. 단지 지역에도 특별자치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지역마다의 특성으로 네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달에 문금주 의원이 예. 그 고흥, 보성, 예. 장흥, 강진 그렇죠. 예, 여기 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님도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남 도민들도 기대가 크고 그래서 이름만 보면 이게 전국의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특자도라고 하잖아요. 예. 전국이 다 특자도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전남 특별자치도 이게 명칭이 같다 보니까 조금 구별을 예.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를 전국화시켜서 그만큼 네. 지방의 권한을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문금지 의원이 내신 거는 기존에 있던 전남 지역을 네. 같은 데 면적도 같고 그냥 이 명칭만 바꿔서 특별한 권한을 주고 또 지원하자 이런 취지고 네네. 이거는
우리가 문화도 좀 다르고 네네. 또 엄청나게 인구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두 개를 네. 분리해서 하나의 새로운 광역 단체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명칭은 같지만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지금 국회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시끄러운데 물론 뭐 시끄럽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이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혹시 어디까지 됐나요? 뭐 물론 이제 이게- 한 달밖에 예, 안 예, 됐지만 예.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여당도 참여하기 네. 시작해서 상임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법안- 여당에서도 김성원 의원님이 발의를 예, 하나 예, 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6월 11일 날 저희가 그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네. 회부가 됐고 그다음에 6월 13일 날 첫 상임위를 네네. 열어서 간사를 뽑았고 네. 그다음에 6월 19일 날 2차 회의를 했는데 네.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안 소위에서 다루고 있지는 네네. 않아요. 그러니까 곧 올린 순서대로 이렇게 논의는 하게 될 네네. 거고 네. 김성원 의원이 여당에서도 냈고 네네. 또 김용태 의원도 나중에 뭐 내겠다고 뭐 아, 그런 네네. 게 들려요. 여야가 같이 네. 여야가 네네. 같이 이렇게 내고 그만큼 여야를 떠나서 이 네.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네네. 싶고 또 김성원 의원은 꾸준히 20대 때도 네네. 냈고요. 22대 네네. 때도 냈어요. 그때 공청회 하는 것도 제가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저는 20대 냈고 네. 22대 냈고 이렇게 된 네네. 거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여야가 같이 노력할 거고 이걸 네. 다른 지역 지방 의원, 쪽의 의원님들한테도 왜 이게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할 네네. 거고요. 네. 제가 이게 평화경제특구법 통과시켰거든요. 아, 네네. 이 법도 한 17년 아, 그 만에 뜻심으로 이렇게 17년 만에 통과가 기대가 큽니다. 됐고 제가 20대 국회 1호번입니다. 전 네네. 첫 법안인데 네. 20대 국회.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7년 만에 통과시켰어요. 네네. 이 법도 뭐 이 법도 지금 예, 22대 1호 법안이시잖아요. 예, 네. 엄청나게 그걸 반대를 네. 했습니다. 이 법안에 네네. 대해서. 그런데 제가 다 잘 설득하고 네. 그리고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설득의 황제입니다. 모든 법이 아무리 좋은 법도 51대 49란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찬성도 있지만 반대 그렇습니다. 여론도 예.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제 통과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심지어 평양도특급법 통과시킬 때는 초선 때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한 이유도 한 반 정도 있었거든요. 파주 네네. 발전시키려고. 네. 근데 이 법도 사실은 파주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네.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한테도 얘기한 것이 꼭 우리 파주만 하자는 게 아니다. 낙후 지역을 이 법을 통해서 개발하자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두세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강원도에 있는 고성 네. 이양수 의원도 이 법을 통해서 그쪽에 네네. 평양대 특구를 만들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또 강화도 쪽도 역시 네.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 거기서도 역시 또 평양대 특구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이해관계가 맞는 의원들이 필요하고요. 네. 또 특히 저희가 접경 지역 내일 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내일 포럼. 네, 네네. 접경 지역 내일 포럼이라는 네. 우리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네네. 그래서 한 10여 분이 좀 들어오셨는데요. 주로 북부 쪽에 계시는 북부 의원님들이겠네요. 의원님들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정무에 계시는 네. 분 이렇게 모셔서 또 네. 평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네. 분들 모셔서 하는데 네. 뭐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방면에 대한 것들을 힘을 합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네네. 이런 거거든요. 네네. 물론 이것은 논의가 좀 돼야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 네. 호불호가 있어서 작은 것들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초선 때도 방법이다. 그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뭐 삼선인데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달의 좋은 법으로 뽑히신 박정우 의원님 모시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주제를 국회 현안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번 맞습니다. 국회 현안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22대 국회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 지났는데요. 한번 점수를 한번 의원님께서 매겨본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예, 한 달 됐는데 점수 매기기는 좀 그렇고요. 좀 더 지나야 될 것 네네. 같고 이제 소망한다면 70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동안 너무 지금 여야가 70점 안 되나요? 여야가 지금 하도 이렇게 네. 좀 정쟁이 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네. 많이 실망하시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또 각자 입장이 있고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우리 당은 좀 이렇게 속도를 붙이고 있고요. 그런데 네네. 60점 정도가 낙제죠. 네네. 그래서 그 낙제가 아니려면 한 네. 70점 정도 받으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뭐 있습니다. 반쪽짜리라도 개원을 했고 예. 또 이렇게 대정부 질의도 하고 뭐 예, 상임위도 그렇습니다. 돌아가고 가장 뜨거웠던 국회 이슈 꼽으라면
저는 최상병 특검법을 예, 꼽을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밤샘 필리버스터도 하고 또 물론 주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피곤하죠. 본회의장 그 표결 앞두고 여야가 대치를 하는 거 보니까 마치 스포츠 경기에 벤치 클리어링 이게 예. 생각나더라고요. 예. 양측 선수단이 예. 몸싸움 하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통과됐으니까요. 국회에서 이제 용산에서의 결정은 저는 거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부가 다시 들어오면 재부의하는 것으로 들어갈 텐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다해야 192명이잖아요. 네. 저 8명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네. 전체 제적 의원의 3분의 2니까 거부하는 거로 하게 돼서 네. 이 법이 통과되게 하려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8분을 어떻게 잘 모실지 네. 전략을 잘 짜야겠죠. 그중에 네, 한 네. 분은 안철수 의원은 소신 있게 뭐 이거, 네, 이거 네. 필요하다 했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또 한동훈 요번에 그 후보가 네. 나와서 이 특검법에 대한 제3자 배정을 하는 거를 한다르면 통과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3일 날이 전당대회인데 23일 날 혹시 한동훈 후보가 되게 되면 네, 네. 또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기대해 볼 기대하는 포인트네요. 거죠. 그래서 네네. 예. 지금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 대표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직무대행 하고 계시는데요. 뭐 또 대명, 또 당대표는 이재명 그런 얘기가 들리면서 연임의 무게를 예. 두고 있는데 갑자기 김두관 전 장관님, 의원님이 이 주변이 굉장히 만류를 한다고 하는데 출마한다고 들리더라고요.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그전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이 쉽지 않은 자리잖아요. 네, 네. 매일 그 회의해야 되고 또 본인 재판도 받고 그래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태에서 국민들이 네. 그것들을 저희라도 좀 잘하자 이런 네, 네. 생각이고 본인 몸이 피곤하더라도 다시 한번 맡아서 네. 당을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또 대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김두관 전 의원에 대한 의도는 이렇게 네. 한 사람이 계속 되는 이런 추대의 모습 좋지 않지 않냐. 그런 1급 체제에 의미에서 대한 우려, 네, 염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때문에 본인이 뭐 당선될 것보다도 그런 네네. 차원에서의 출마를 생각하고 네네. 있는데 깊은 뜻이 있네요. 예, 그런데 네네. 아마 그 표가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네. 이재명 대표가 늘 지지하는 사람들이 워낙 네. 많아서 네네. 김두관 선배가 쉽지는 않을 것 네. 같고요. 나오신다면 몇 % 정도 얻으실 것 뭐 같아요? 아직 뭐 결정도 안 했는데 네네. 제가 얘기하기 좀 네네네. 그렇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동의청원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이에요. 근데 이게 10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탄핵 청원 동의가 올라온 지 12일 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10만 명 가까이 청원에 동참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명백히 위법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반응인데 청원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민주당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당 차원에서 논의가 혹시 있나요? 워낙 이게 사실, 뜨거운 주제로 예, 떠올라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최혜병 특검법 통과잖아요. 네네. 지금 네. 이제 국회에서는 일단은 통과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에서 거부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저희가 힘을 모아서 다시 통과시킬 거냐 이렇게 지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 청원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도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거기서 그래서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네. 그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네네.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네, 명백한 위법 사항이 그렇습니다.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거죠.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한 것들을 많은 국민이 그 의구심을 갖고 계셔요. 네, 네. 그리고 또 여러 정황상 지금 위법의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지금은 막 논의하기가 뭐 하지만 네. 지금 최대한 집중은 최혜병 특검법 통과를 해내는 네. 거다. 앞으로 국회가 전쟁을 치를 것 같아요. 근데 예결위 일정은 혹시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예결위는 우선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른 당들은 이미
구성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 네네. 여당이 내고 있지를 않아서 네네. 뭐 자체 문제들도 꽤 있었죠. 뭐 네네. 추경호 대표가 뭐 사퇴를 했다 다시 사퇴하시고. 복귀하고 뭐 이런 과정도 네. 있었고 한데 지금은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상임위 네. 먼저 돌아가고 정부의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성안이 끝나면 저희한테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시작할 텐데 네. 일단 결산에 대한 것들을 우선 네. 의원들이 그 소속 그 상임위원들이 네. 계속적으로 지난해 결손이 꽤 많았잖아요. 네. 2023년도 56조 4천억이 세수 결손이 났어요. 엄청난 이 그렇습니다. 숫자를 보고 계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원인과 대책을 우리가 네.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되고 네. 또 그다음에 이게 잘못된 거는 사실은 책임 규명도 해야죠. 어떻게 56조 네. 4천억이라는 세수 결손이 네, 나면 네. 또 지방세 중에 상당 부분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지방 정부들도 어렵다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가뜩이나 긴축 재정을 했는데 네, 네. 거기서 다시 또 중앙 정부에서 보내야 될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래서 먼저 결산에 대한 걸 하고요. 네. 그다음 국정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으로 네. 들어가게 되는데 국회 예산 심의권이 있는데 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뭐 3일이면은 이것을 네,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네. 제 시간에 통과되지 통과된 적이 못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간사할 때도 12월 24일 날에서 네, 크리스마스 선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만큼 더 들여다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어서 네, 네. 저희 당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그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 몸싸움이 없고 이런 것들은 네. 좋은데 예산 심의권에 대한 조금 규제가 너무 심한 거다. 그래서 네, 이거를 네. 좀 풀 생각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고 논의를 네. 하려고 그러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결산과 예산 네, 순서롭게 가게 되고요. 네. 또 지역 돌면서 네. 전체적인 지역을 돌면서 네, 지방 정부들이 필요하는 예산들에 대한 것도 들어가야 직접 발로 되고요. 뛰시면서 다 원래 각 요구사항들. 당에서 합니다. 각 네, 당에서 네, 네. 각 당이 챙겨야 될 예산들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죠. 예. 정말 중책을 맡으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는 그야말로 예산이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 된 정책이란 말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을 정말 잘 살펴줘야 될 중책입니다. 지금 예산안의 문제점은 긴축 재정이라는 미명하에 네. 이것이 굉장히 지금 공공 분야에 대한 기여가 없었어요. 네. 민간에만 너무 아껴놓고. 네, 네. 근데 지금 서민들이 아주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국간을 지키려고 하다가 민생 국간이 지금 다 통통 폈어요. 의원님 네. 든든합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 네, 네. 국민이 어려울 때는 네. 사실은 좀 그 정부가 역할을 네. 하고 또 좀 잘 살게 되면 세금 네. 등을 통해서 네, 다시 네, 네. 이렇게 국간을 채우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 국가만 그냥 튼튼하면은 되는 문제는 네, 네. 아니죠. 그래서 민생 국간을 채우는 네, 네. 이번에 법안 민생 심사가 돼야 국간. 됩니다. 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는 뭐 법대로 뭐죠?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요. 밸런스 그냥 게임이 뭐죠? 의원님 마음대로 그냥 찍는 그래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예, 네네. 밸런스. 네네. 예, 예, 네네. 그렇게, 예,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물론 의원님한테는 남의 당 이야기니까 그렇긴 한데 워낙 또 배신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누가 될 건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의 촉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될 건지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이 되겠죠. 아, 예. 네. 한동훈이 쇠물결이라 네. 건물결들이 쇠물결을 이기는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장각의 뒷물이 앞에 물을 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뒷물, 새로운 물결이라 아마 한동훈이 네.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워낙 뭐 배신자로 찍으면서 또 나경원하고 단일화될 거다 뭐 이런 추측도 있던데 한동훈. 예, 한동훈 장관이 그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의원님한테요? 하는데 언제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간사 때 아, 네. 어디 이제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네. 그래서 다른 당 쪽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안 된다를 그랬더니 젊었을 때 박정학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그냥 농담이고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한동훈 네. 후보를 찍은 건 아니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의원님 그 국제 외교 분야도 전문가신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국제 관계학 박사도 하셨고 예, 외통위 예. 간사도 하셨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초미의 관심사예요. 지난번 첫 토론회 이후에
바이든을 굿바이 네. 바이든 하면서 이렇게 후보 교체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든 트럼프 트럼프입니다. 아, 예, 네. 그 이유는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TV 연설 보니까 너무 노인네 티가 너무 나서 아니 저는 영어를 못 하는데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 희망이기도 한 것이 네. 트럼프 때 그 네. 남북 관계에 대한 네, 문제들, 네.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네네. 통일에 대한 문제까지, 아니 통일까지는 안 갔어도 네.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 번의 기회는 올 수 있겠다. 그런데 네네. 지금 바이든은 전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 바이든이 노련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전에 제가 표현으로는 트럼프는 마초맨 또는 네네. 슈퍼맨, 좋게 네. 표현하면 네네네. 슈퍼맨, 또 네. 안 좋게 표현하면 마초맨인데, 네. 굉장히 마초스러워요. 예, 네. 바이든은 그 스파이더맨이에요. 아, 그래서 망을 네. 쳐서 다른 네네네. 나라들하고 이렇게 망을 쳐서 아, 촘촘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그 중국도 포위 전략으로 가고 아, 그런 네네.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에 끼면서 반도체나 우리 기회도 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시장은 중국에 있는데 수출도 네네. 못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네. 관련성이 있어서 저는 네. 다른 것 떠나서 네. 그 접경적의 의원으로서 네. 한반도에 대한 네. 평화 이런 문제를 네. 생각하면 진짜 의원님 네, 앉으나서나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한반도 평화. 아, 밸런스 게임 재밌네요. 그러면 3부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의원님 굉장히 역동적으로 정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정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삼선 의원님 되시고 개원 첫날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법안을 또 민생 3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30날 저희가 그 3선해야 됐는데 국회 그 1호 법안 내는 건 그렇다. 그래서 좀 네. 늦게는 냈지만 개인적 1호 법안은 사실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이에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생 3법이 네. 들어갔죠. 그래서 마을기업법 들어갔고 지역화폐 에 대한 아, 법이 네네. 들어갔고 또 하나는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네. 법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큰 아젠다들이 다 예. 포함이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을기업법은 제가 그전 2010년도 전으로부터 정치 시작할 때부터 그 전에도 있었지만 다시 정치를 시작할 때에 관심을 가졌던 건데요. 마을의 문제를 마을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득도 내면서 해결하자 이런 것이 마을기업법인데 네네. 지역이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있잖아요. 일자리도 네. 없어지고 그러다 네네. 보면은 어려운데 네. 이 마을기업법은 그 마을에서의 자원을 이용해서 마을의 문제도 해결하고 네네. 돈도 버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네. 마을이 유지돼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네네. 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법을 발의하게 됐는데 2010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예, 법안이네요. 네. 네네. 그러려면 일자리가 네네. 있어야 되고 그 일자리로부터의 소득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실상 지금 한 전체적으로 이게 한 17개 시도에 1,770개 정도 있고요. 네네. 고용 인원은 거의 19,000명이 넘으니까 네네. 그리고 매출도 한 1,600억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시행령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 운영되고 있는 거는 시행령이고 예, 이거를 행안부 법안으로 아예 행안부 시행령으로 지금 운영되고 네네.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법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기본법이. 그래서 네네. 이 기본법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발의하고 네네. 있고요. 제가 간사할 때도 그랬고 작년도에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네네. 통해서의 지역경제 네네. 살리자는 거잖아요. 골목 상권을 다 살릴 수 그렇습니다. 있는 이게 거잖아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재명표 네. 이 특별 네. 법이다 생각하고 예산에다 네.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삭감해 갖고 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마지막 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예 근거법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네. 못하도록 하고 싶고 네네. 예, 실제로 저희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네.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를 소비하면 10% 3만 원 정도를 돌려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파주는 처음에는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2만 원을 했다가 그걸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까지 사용하면 7만 원까지 캐시백을 돌려드리고 굉장히 높게 예. 쌓아주는 걸 예, 보는 그리고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네. 큰 도움이 되고요. 네네. 또 지역 경제가 그렇죠. 돌죠. 네. 그리고 이것도 중앙정부도 꼭 나쁜 게 아니라 소비를 하게 되면 여유 있는 분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네. 대한 소비세들이 중앙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코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네.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 때 재난지원금 다 네.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예, 예. 실제 이제 경제 실핏줄 같은 게 이제 골목 상권이니까 예, 예. 그런 법안인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저 파주는 에너지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씩 해서 아, 네. 전국 최초로 했고요. 아,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거법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아, 싶어서. 광명 사는데 이거 맞습니다. 파주로 갈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네. 아동수당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그 아동들에 대한 네. 출생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인구 소멸 지역, 네.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심각하거든요. 네. 읍면 지역은. 네. 그래서 그 지역은 지방 정부가 조례에 따라서 네. 이거를 지출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근거법을 만드는 거예요. 개정안을 네네. 통해서. 네네네. 지방 정부가 하려고 해도 중앙 정부에서 이거를 못하게 네. 할 수가 있거든요. 왜 네네네. 현금성 지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똑같이 주는 것도 필요한데 네. 인구 소멸 지역은 더 주는 거죠.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 네네. 정도를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애기 울음소리 못 들어본다 그러잖아요. 진짜 네. 시골에 가면.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을 해야죠. 선거 때 보면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예. 마을을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선거 카피로 나올 그렇습니다. 정도니까요. 그 의원님께서 아까 내리 3선 하셨잖아요. 20대, 21대, 22대. 그러면 지난 8년 동안 법안 발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법안 중에서 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 그런 법안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물론 이제 저한테는 제일 애정이 있는 법이 평형제 특구법이 네. 매번 1호번으로 내서 결국 7년 만에 통과시켰는데 그게 말씀드렸으면 논외로 하고 네. 그 진실화해에 관한 네네. 과거사 정리법이 있어요. 네, 과거사 관련된 예. 배지입니다. 제주 4.3 예, 배지. 예, 그렇습니다. 네. 네. 파주에 대성동 마을이 있거든요. 네. 예, 이제 대성동 마을이 민통선 안에 있을 뿐더러 접근이 미리 신고를 안 하면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이죠. 아, 미리 신고를 해야만 예, 접근이 네, 가능한 네. 거예요? 그 북하고 가장 가깝게 있고 기정동 마을하고 서로 이제 그 국기 크기로 막 싸우고 그러는 데인데 아. 1967년에 미군하고 정부에서 거기다 고엽제를 살포라고 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주민들은 그걸 단순히 고엽제가 그냥 식물을 죽이는 거로만 그렇게 알았지 그게 몸에 그렇게 나쁜지는 몰랐죠. 그래서 네네. 그걸 막 뿌렸더니 하천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네. 돼서 암 환자가 많고 뭐 피부병 환자가 많고 네네. 그래요. 근데 그 그것이 후유증 부작용이 굉장히 예. 많잖아요. 법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군인에 한정돼 있어요. 현재로는. 아, 근데 일반 주민들은 피해를 받는데도 네네. 국가가 하라고 했는데 네. 예, 그냥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네. 저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법을 네. 또 냈었고요. 굉장히 개정안을. 중요한 법안이네요. 예, 근데 그걸 통과시키지 네. 못했습니다. 좀 늦게 냈고 아, 대신 그래요? 우리 파주 지방 정부가 그분들한테 대해서 네. 후유증이라고 네네. 의심이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조금 해드리는데 굉장히 네. 금액은 많을 너무 수가 없고요. 미미한. 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네네. 잘못한 건데 네네. 국가가 그걸 방치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그건 근거법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네네. 그렇게 지금 하고 이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어떤 그 과거사법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진상 규명이 잘 안 되고 또 명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 그 그렇습니다. 두 단계가 먼저 선행이 돼야만이 나중에 배보상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과거사법을 통과시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네. 국민한테 네네. 대한 의무죠. 그래서 네네. 잘못한 거에 대한 건 시인을 하고 네네. 그에 대한 것들 명예회복과 맞습니다. 네. 배보상 이게 꼭 반드시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예. 진보와 보수가 없으니까요. 그 의원님 20대부터 상임위를 굉장히 여러 상임위를 하셨어요. 어떤 의원님들은 보면 자기 지역구 상황을 고려해서 한 상임위만 계속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 보니까 환노위도 하시고 산자위도 하시고 외통위도 하시고 문체위. 문체위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 상임위를 하시면서 좀 각별한 상임위가 있는지 예. 또 힘들었던 상임위가 있는지 제가 간사한 놈입니다. 보통 간사 한 번만 하는데 저 간사 세 번 간사 많이 하셨더라고요. 간사를 세 번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초선 때부터 네. 이제 간사를 외통위에서 네네. 하고 또 재선 때는 2년을 올것이 이제 문체위에서 하고 네. 또 나중에 예결위 간사를 했는데요. 네. 문체위 간사할 때가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 국회에서 같아요. 가장 간사한 의원님 아니에요? 그러게요. 제가 간사합니다. 세 번 한 사람이 없어서. 네네. 그래서 문체위를 하면서 네. 그때 고 최숙현법이 만들어졌죠. 네네, 그때 네. 그 당시에 간사 되자마자 그런 네. 안타까운 네. 상황이 있었고 제가 또 탁구 선수 출신이라
이런 네. 구타에 대한 거는 정말 그 인권에 네. 반하는 거기 때문에 해결을 네, 해야겠다 네. 싶었고 제가 이번 공약에도 스포츠 대표도시, 산업 대표도시라고 걸었어요. 아, 전 그래요? 세계의 스포츠 산업 규모가 1,600조인데 네. 거기서 우리나라는 10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는 1%밖에 지금 차지 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 하게 되면 네. 160조잖아요. 네. 큰 산업이 될 수 있고 네. 드라마 제작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 파주에서 드라마를 되게 예, 많이 예.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K컬처를 네. 더하려면 이제 문체위가 제일 좋은데 네, 네. 뭐 예결위원장 됐는데 또 상임위까지 뭐 간다할 수 없어서 그냥 그 환노위원장 하면서 네. 그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갔는데 이번엔 네. 한노총 위원장 출신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노동계 출신 의원님들이 좀 많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도 하지만 환경이 굉장히 퇴보됐어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예산부터 정책까지. 그래서 그런 네네. 것들을 다시 세계의 흐름에 맞게 되돌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아까 어려운 분야는 외통위가 아, 이때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 이제 맨 마지막 네. 해에 외통위 간사를 맡았는데 간사하셨잖아요. 보통 간사는 재선이 주로 맡아요. 네네. 근데 이 외통위는 상원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다선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어렵습니다, 모시기가. 그런데 네네. 상대방 당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쪽에 삼선 의원이 간사를 하셨고 안철수 네. 의원 쪽 그때는 정병국 의원이 하셔서 5선이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전체 문체부 20 장관도 하셨죠. 예, 네. 22분인데 의원이 93선이에요. 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4선이 넘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네네. 그때 모시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래도 되게 잘 모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정치란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주로 제가 그 정치를 정의하는 내용이 주로 의원님들이 예.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예. 그 국민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좋은 법 방송이잖아요. 예. 아, 의원님께서는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눈물을 미리부터 흘리지 예, 않도록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예. 국민의 권익을 챙기겠다 그런 뜻 아닌가 이렇게 네, 해석했는데 맞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 인도 초대 총리 네루의 얘기예요. 아,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물론 좋은 뜻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좀 수동적이지 않냐. 능동적으로 네. 해서 그렇게 법이나 정책이나 예산으로 흘리지 않게 하는 게 더 네, 필요하다. 네. 선제적으로 네, 네, 이런 의미에서 그거를 네.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깊은 뜻이 있네요, 정말. 지난 8년 동안 아마 그런 마음, 또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정치하셔서 파주 시민들로부터도 사랑받고 또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의원님 인상적인 모습이 제가 또 있거든요. 네. 꼴벌 이미지예요. 아, 예, 예. 이 이미지는 지난 대선 때 그 경기도당 위원장님 하셨잖아요. 그때 선대위 이름을 꼴벌 선대위로 명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네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다. 그때 그 꼴벌 그 머리띠 귀여운 머리띠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쓰고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정치 역정을 보면 너무너무 부지런하시다. 그래서 의원님 이미지로 꿀벌이 각인이 돼 있어요. 제 해석이 맞나요? 근데 그 뜻도 있는데요. 네. 그 이준석 당시 그 국민의힘 쪽그 대표가 코끼리 선대위를 만들어서 아, 짓밟겠다 맞아요. 그랬어요. 우리 네네. 당을. 네네. 아프리카에 보면 그 네. 코끼리가 때가 이렇게 피해를 줄 때가 많이 있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이 50m 단위로 이렇게 꿀벌통을 네네. 매달아 놓으면 네. 얘네들이 그 꿀벌이 코끼리 코라든지 아, 귀 네. 뒤라든지 좀 약한 부분을 꿀벌이 찌르면 코끼리를 이기는 거네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얘네들 네네. 그 붕붕 소리만 들어 도망가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로도 했고 혀를 하나하나씩 이제 모아오자. 네네. 그 벌꿀 한 숟가락이 되려면 네. 3,000번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표를 의원님 모으자. 부지런함하고 똑같네요. 예, 근데 요번에는 선대위가 제가 이름이 달랐습니다. 꿀벌 유세단은 맞는데 네. 제가 뜸부기 선대위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아, 이번 총선 때요? 예, 총선 아, 때. 네. 그래서 뜸부기가 노래도 있지만 네. 곳곳에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나 있었던 네. 새인데요. 지금 네, 네.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도 개발하고 발전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네, 네. 목표로 환경도 중요하다는 아, 의미로 네. 뜸부기로 했고요. 환노이 진짜 많네요. 예.
끝으로 의원님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3선이나 됐어요. 네. 뭐 앞에도 두 번 반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격려고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그 정신으로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파주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파주만 생각하냐 무슨 국회의원이 이러는데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어쩔 수가 없고요. 저희 지역에는 평화가 중요한데 이 평화가 저희 지역만 중요하겠습니까? 평화가 또 경제니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네. 중요하고 뼈속까지 파주 사랑입니다. 제가 네. 그 정치 슬로건이 네. 그래서 파주를 좀 만들고 싶은 건 네. 이제 평화롭고 PAJU예요. 그래서 네. 평화롭고 그리고 그 어메이징하거나 A, 어썸하고 네. 그다음에 J. 저스티스가 네. 넘치고 그다음에 네. 독특한 유니크한 이렇게 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이 이제 이니셜에 대한 뜻을 만드신 I'm gonna 거죠. make 파주 PAJU 네. peaceful, 네. awesome, 네. justice 네. and unique. 아, 발음도 너무 네. 좋으세요. 닌 예스 주한예스 중원 시바 중국어 하셨죠? 네, 네, 중국어에서. 이징왕로 이미 잃어버렸어요. 부어의 왕전어. 이웃 야운놀이. 레일러 요리? 시지에 허핑. 다이어 빠전. 아, 뭐 주문과 나왔단 말을 정말 참아 못하겠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법이면 법, 유머면 유머, 또 외국어면 외국어.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팔방민, 아니 팔방 꿀벌인 것 같아요. 오늘 박정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22대 국회에서도 좋은 법 많이 만들어 주셔서 야단법석에 자주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예. 야단 법석. 야단 법석. 오늘 임혜자의 야단법석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야단법석도 더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편안한 또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